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형충해학 24강. 여러분 프린터에 23강으로 잘못 나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24강 명암합, 우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명암합 있고 우합이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면 둘 중 하나만 하고 가급적이면 명암합과 우합 같이 통으로 함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합은 합인데 비공식적인 합 정도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암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들끼리는 서로 합하고 있더라 같은 거. 뭐 가령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다 재혼 가정인데 자식이 한 2명씩 있다고 쳐. 그 자식이 2명씩 있는데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이 싫어, 나 저 사람 엄마 안 할 거야. 나 싫어, 나 저 사람 아빠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가 하면, 와, 저 아저씨가 아빠라면 좋겠다. 저 아줌마가 엄마라면 좋겠네. 또는 야, 저 집 그 여자아이가 참 마음에 든다. 저쪽 집 남자아이가 참 마음에 드네. 그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는 엄마 아빠의 움직이지만 그 엄마 아빠의 지장간으로 딸려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좋고 나쁨 내지는 합이 될 수도 있고 합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한쪽이 한쪽을 생해 줄 수도 있고 한쪽이 한쪽을 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관계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생하면서 합이 벌어지고 극하면서 합이 벌어지는 경우는 나의 극을 반긴다라는 뜻이고 나의 생을 반긴다 서로 간에 보통 이런 요소로 지금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비공식적인 합을 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합이 암합, 명암합, 그 다음에 우합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명암합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볼게요. 명암합은 조금 특이해요. 지지끼리의 합이나 지장간끼리의 합이 아니라 지장간과 천간글자 간의 합입니다. 지장간과 천간글자의 합. 어떤 왕이 거리에 이렇게 그 조선시대의 어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저작거리를 에헴 하고 이렇게 궁중 퍼레이드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 머리를 조아린 사람들이 그 왕을 흠모해. 왕이 너무 멋있어. 우리 왕 너무 훌륭해. 우리 왕 너무 잘해. 하지만 저 사람은 하늘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땅 밑에 붙어 사는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좋다고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네. 라는 관계가 천간에 드러난 에너지와 지지의 그냥 지지도 아니고 지지 안에 들어있는 글자, 지지 속에 들어있는 글자 간의 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명암합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암합. 장군과 일개 병사들의 흠모.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주에 이 명암합이 잘 들어있으면 짝사랑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명암합이 잘 들어있으면 나는 그냥 이게 다녔는데 주변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 이렇게 백성들 중에 나를 막 좋아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내가 연예인인데 이렇게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스태프들이 저 사람 일이라면 하나라도 좀 더 해주고 싶고 물도 좀 더 갖다 주고 싶고 그런가 하면 나도 같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사귀는 게 아니라 저 연예인의 분장 코디가 마음에 드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관계들이죠. 명암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명암합이란 천간에 올라간 글자, 사주 8글자 중에 4개는 천간에 올라가 있잖아요. 천간에 올라간 글자와 지지 속의 지장간, 지지도 아니고 지지 속에 숨어있는 글자인 지장간 간의 사랑이야. 지지, 지장간 간에 이루어지는 합이다. 자체 간지 내에서도 명암합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자체 간지 내에서 명암합이 일어나는 경우는 작용력이 강한 거고 간지와 간지 사이에서 명암합이 일어나는 경우는 작용력이 약한 거다. 그러니까 배우와 그 배우를 보좌하는 코디 간의 합력이 강하면 그 팀은 되게 결속력이 뛰어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배우고 나를 돌보는 코디하고는 관계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대면대면한데 그냥 형식적인 관계인데 나의 코디가 저 다른 배우를 또 되게 잘해줘.
내가 왜 이 사람의 코디를 할까? 저 사람의 코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이 서로 떨어져 있는 명암합 관계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명암합은 두 가지가 있다. 자체 명암합. 이걸 보고 간지 명암합이라 그래요. 뭐 전문 용어로는 뭐 자화간합. 근데 어려워. 뭐 자화간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명리에서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자체 명암합이 일어나는 간지가 있고 천간지지의 관계가 간지 자체로 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식갑자에서 대표적인 요 6개의 간지가 자체 명암합이 일어나는 간지들입니다. 자체 명암합이 이루어져 있으면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상당히 속정으로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잘 끈끈하게 뭉쳐 있다. 가령 어떤 왕이 자신의 친위대와 호위병을 만들었는데 그 호위병들이 막 나를 되게 존경해. 내가 나를 되게 좋아해. 뭐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복 받은 거죠. 그런 것도. 이게 간지 자체가 하나의 모듈인데 모듈 한 세트, 한 패키지. 천간지지가 하나의 짝이에요. 천간지지. 그래서 군대에서는 보병부대를 구성을 할 때 3개 보병부대와 1개 포병부대를 한 세트로 엮어서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부대. 또는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부대와 보병부대를 한 패키지로 묶어서 그래야 비행기 부대하고 보병이 같이 가서 낙하산을 투하를 하죠. 뭐 해군도 해병대하고 해병대의 직할 또 어떤 함정부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에는 하나의 간지로서 세트, 한 팀, 원팀을 이룹니다. 천간이 영향을 받으면 천간 밑에 달려있는 지지도 영향을 받고 지지가 영향을 받으면 지지에 달려있는 천간도 영향을 받게 되는 뭐 그러한 형태인데 이 간지 간의 합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막 합을 봤는데 이제는 천간 지지 간의 이제 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라는 간지가 있는데 이 해수라고 하는 간지가 지장 간에 무가빔이 들어있어요. 무가빔이. 이 임수라는 본기와 정화가 정임합을 해요. 그러니까 해수의 본기는 해수의 주성분이라는 뜻이죠. 해수의 주성분인 임수가 실대 16이니까 자그마치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임수가 정화하고 정임합을 하고 있으니까 사주에서 정해라는 간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아래 관계가 서로 다르지만 끈끈하고 유정하게 이루어진 관계다. 가령 이 정해 말고 이 정해의 반대편 글자가 정사가 있겠죠. 정사. 정사라는 간지는 위아래가 다 불로 이루어져 있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이걸 부대 조합으로 치면 서로 비슷한 부대끼리 세트로 모아놓은 거야. 여기는 육군 부대, 여기도 육군 부대. 이렇게 위에도 육군 부대, 밑에도 불의 부대인데 얘는 위에는 불의 글자, 밑에는 수의 글자로 한 팀을 만들어 놓은 거. 너는 비행기, 너는 공수부대.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미사일, 뭐 너는 레이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글자들로 한 팀을 만들어 놨어. 간여지동 계열들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글자들로 한 팀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글자들로 한 팀을 지금 짜놓은 이 구조인데, 근데 그 둘의 관계가 무척 끈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뭐 이런 비슷한 관계들 많죠. 이 정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이모인데, 이모라는 간지도 임수하고 요 오화의 본기인 정화하고 정임합을 해가지고 서로 반대 성분, 다른 성분이지만 서로 합력이 상당히 강하다. 원래 그 천간합 계열 중에서 그 정임합을 옛날 그 어르신 분들은, 고고하신 분들은 이거를 무슨 음란지합, 뭐 애정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좀 왜 그렇게 좀 악담 같은 식으로 설명을 했을까? 옛날 사람들은 품행이 방정한 것을 이제 되게 따졌죠. 왜 그렇게 따지냐면 그 시대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가 사실 어디서 감시 안 하면 그냥 방앗간에서 저게 지금 방아 치는 소리인지 다른 소리인지 막 이런 게 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반이야. 저렇게 싼 것들처럼 여기 개들처럼 아무 데서나 저렇게 붙어서 안 해. 뭐 이런 거.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쉽게 찰싹 붙어가지고 막 합이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애정지합이라고 비유를 했으니 사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풍기가 많이 문란했던 시대였다. 어떻게 보면은 또 천국 같은 시대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자 이게 정임합이 애정지합이라고 그 이름을 붙인 이유 자체가 합이 되게 빠르게 근데 이게 수화의 에너지가 붙어서 서로 상반된 성분, 비슷한 성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반된 성분끼리 찰싹하고 붙어서 새로운 생명인 목을 탄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작용력이 매우 빠른 합, 작용력이 매우 빠른 합.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다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임합을 빠르게 이루어지는 합. 불꽃이 튀었어요. 한눈에 눈이 맞았어요. 뭐 이런 것 같은 합이에요. 그래서 정임합 애정지합이라는 말은 나쁘게 생각하지 음란하게 보지 말고요. 그냥 작용력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합이구나. 그냥 탁 붙이면 찰싹하고 붙는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찰싹하고 붙는 거. 정임합 작용은 되게 빠르게 일어난다. 뭐 이런 무자 같은 경우도 무자간지도 천간에 있는 무토와 지장 간의 자수의 본기인 개수가 무게합을 한단 말이죠. 이 간지의 의미는 자수적 환경에서 무토적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지금 무토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수라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토다 같은 거죠. 그러면 뭔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뭐 무토인데 근데 무토가 하는 역할은 토극수니까 나는 이 자수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룰 거야 라고 하는 물을 다루고 있는 큰 산 뭐 이런 뭐 그래서 큰 호수를 머금거나 잔잔한 바다를 머금고 있는 큰 호수를 머금고 있는 뭐 큰 태산 자수의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 토극수로 극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그 둘의 관계가 무게합으로 매우 애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이 무자라는 간지를 볼 때 이 자수를 만약에 돈으로 본다 그러면 뭐 내 돈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고 돈도 나를 좋아한다. 뭐 돈이 나한테 잘 붙는구나. 그러면 이걸 꼭 돈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내가 다루는 가게, 내가 다루는 강아지, 내가 다루는 자동차, 내가 다루는 소유물. 원래 재성이라는 거는 소유 관리를 말해요. 요즘 그 현대적 물상으로 한 줄로 돈이라고 이제 표현하긴 하는데 사실 돈이라는 표현으로는 해석이 다 안 되죠. 돈이라는 해석은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내가 다루고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 서울시장의 재성은 서울시예요. 서울시장의 재성은 서울시야. 서울시. 서울시장의 주머니 돈이 아니고 내가 관리하고 다루고 책임져야 되는 게 서울시니까. 내가 관리하고 다루고 책임지는 뭐 왕의 양떼를 모는 양치기는 내가 다루고 관리하고 있는 그 양떼가 내 재성이야. 내 재성, 내 소유물이죠.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 자, 소유물과 관계가 유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정제하고 관계가 유정하면은 자기 물건이 오래 가고요. 자기 물건 오래 가고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어릴 때 애착인형 메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애착인형. 애착인형의 반대가 한 번 가지고 논 거 다시는 안 보고 다른 거 갖고 노는 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새 거 사다 줘도 싫어 나 이 인형이 좋아 싫어 나 이 인형이 좋아해가지고 그 낡고 헌 인형을 막 이렇게 막 자기 등에 막 이렇게 메고 다니는 뭐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에이 휘딱 에이 오늘은 이거 오늘은 저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호신샘은 천간에 정제합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옷, 똑같은 넥타이. 이게 지금 몇 년째 신고 있는 지금 한 5년 된 것 같아 지금 이 넥타이 지금 5년 된. 저는 보통 한 계절에 바지를 딱 한 개밖에 안 입어요. 지금 제가 이 바지를 지금 한 1년 반째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딱 파란색 셔츠가 딱 두 벌 있거든요. 근데 빨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벌의 파란색 셔츠를 갈아입고 나오니까 늘 파란색 셔츠죠. 한 벌인 거 실은 두 벌이에요. 한 벌 더 있어 똑같은 셔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번 나 이거 좋아. 그럼 그냥 그걸로 그냥 내리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제합돼 있을 때 그런 성향들이 좀 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휴대폰은 유행 지났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낡아서 버려지거나 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바꾸더라. 뭐 이런 형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물 관리를 되게 애착 있게 한다. 애착이 있다. 이렇게 무게합으로 자체 간지가 결합력이 꽤 강하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거 본기들하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진간지 같은 경우 보세요. 무진간지는 본기끼리가 아니라 이거 지장간에 내가 인묘시킨 게 진술충미는요. 진술충미는 이 중기가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저장물이에요. 자기가 수를 저장하고 있어. 이 수를 개수라는 모습으로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이 진토라는 글자가 지하수 저장된 토라는 뜻이 지하수가 저장된 토. 그래서 이 진토의 물상은 가끔 시골에 가면은 제가 이제 주말이면 산에 다니는데 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 마을을 쳐다보면은 저수지 같은 게 이게 하나씩 보여요. 그 마을에. 제가 요즘에 섬을 자주 다니는데 이 섬이라는 곳이 그 물 때문에 물이 부족한 동네라서 섬에 도시 그 마을이 있으면 거기 꼭 큰 저수지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빗물을 받아다가 저장을 해놓고 물을 쓰죠.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가서 그 섬을 딱 관망해서 저기 저수지가 있구나 그러면 제 눈에는 그게 진토로 보여요. 진토. 수를 담고 있는 물탱크죠. 물 저장고. 저장고야 저장고. 이 안에 개수를 담고 있는데 개수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개수를 되게 좋아해요. 이 자체 지장간끼리도 서로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개수를 잘 다룬다. 자기 돈을 숨겨놓는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과도할 경우에는 자기 부인을 숨기려 한다. 뭐 자기 부인에 숨겨놓고 애착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시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이건 표면적인 이게 이제 암장된 속심리니까 주변에 다른 글자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그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봐야죠. 근데 무진간지 자체는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이 개수와 친화력이 꽤 높다 같은 거죠. 이게 아끼면서 다루려고 한다. 아껴 먹어야지, 아껴 써야지,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신사라는 간지 같은 경우도 이 신금하고 본기인 병화가 병신하 이러고 하고 있는 이 병신하의 간지다. 이게 조명을 밑에서 위로 밝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보석을 꼭 뭔가 시상대 같은 데 딱 올라가는데 그 시상대에서 조명과 막 서치라이트를 펼쳐서 막 나를 나 보석이야. 나 신금인 거 이제 알았니 너희들? 나 이곳에만 가면은 내가 이렇게 빛나. 나의 관성이 나를 비춰주고 있는 이제 보석이 조명 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꼭 그런 느낌 같은 건데 이 빛을 좋아하죠? 나 좀 빛나게 좀 해줘. 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좀 내 입으로 꼭 얘기를 해야겠니? 네가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죠. 빛을 반사하는 느낌이다. 이 갑오일주 같은 경우도 갑오간지 자체에도 자체 기토하고 이렇게 암합을 하고 있으면 식신상관과 재성이 그냥 한 세트 패키지로 되어 있는 한 세트 패키지인데 대표 상품을 재성으로 잡지 않고 지금 상관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화라는 글자는 단순히 상관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관, 식신, 여기에 결과물인 재성까지 일체형으로 종합 세트로 들어있다. 그러니 갑오일주는 설사 나머지 글자에 재성이 없더라도 오화 안에 자체 재성이 있으니 내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물과 결실과 내 재산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자신의 애착물, 내가 애지중지 식신상관으로 이렇게 생한 내 결과물을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갑자하고 갑오하고 누가 잘 놀까? 그러면 뭐 당연히 갑오가 좀 잘 놀겠다. 연애 상대로 갑자일주가 나을까? 갑오일주가 나을까라고 이렇게 본다면 연애하기는 갑오가 낫고 결혼해서 안정되게 살기는 갑자가 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 갑오에 제가 12운성을 써놨는데 이제 가끔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12운성을 이제 요만큼 배워가지고 이제 사지, 묘지, 절지는 나쁜 거라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좀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있어요. 이게 갑오 사지면은 갑목이 죽을 자리에 앉아가지고 죽나요? 뭐 사지에 앉았으니까 나쁜 건가요? 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삼묘절퇴지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뜻이. 삼묘절퇴지는 정신적인. 반대로 뭐 이제 뭐 관대지, 걸록지, 뭐 제왕지 이런 경우는 뭐 실체적인, 뭐 물리적인 이런 경우가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관의 재주를 부리는데 정신적인 상관 재주를 부려라.
그러면은 뭔가 좀 지적인 언변, 조금 뭐 머리 써서 노련한 어떤 나의 언행, 뭐 약간 이런 듯한 느낌으로 재주를 부린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지. 아유, 죽으려고 용을 쓰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사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게 가끔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 중에 되게 노련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게 12운성 물상에서 사지의 물상이라고 보면 되고, 막 의욕적으로 나서려다가 막 경솔하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태지, 장생지, 이제 관대지 막 이런 물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 관대지의 물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화랑관창. 아직 실력도 안 되면서 예백장군 앞에서 까불죠, 이제. 그러면 거기서 그 계백장군이 무슨 역할이냐면 그 계백장군이 그 삼효절지 되게 노련한 장군이죠. 경거망동하지 마라. 성 쌓고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성을 지킨다. 함부로 성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 방어선을 지켜라. 딱 필요할 때만 에너지를 쓰고 화살도 아껴 써라. 우린 여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써야겠다. 뭐 이런 게 되게 노련하고 능숙하게 잡는 것 같은 거죠. 옛날에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박중훈과 안성기 두 배우가 나와서, 안성기는 노련한데 범인 잡을 생각이 별로 없는 형사고, 박중훈은 지금 막 경찰에 부임을 해가지고 막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하고 경험을 더 쌓아야 되는데 그냥 막 다짜고짜 쫓아가가지고 범인 잡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 그게 관대지하고 삼효절지하고의 약간 물상적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오일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련하게 자기의 재주를 쓰는 사람, 정신적인 부분이 좀 많죠. 정신적이면 몸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 머리 쓰는 거. 교육의 물상이 좀 강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갑오하고 비유되는 게 을사죠, 을사. 을사 같은 경우는 목욕지의 상관을 쓰는 형태고, 이거는 사지의 상관을 쓰는 형태. 을사가 목욕지의 상관. 나 이 재주 나 제일 잘 부려, 내가 최고야. 라고 부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갑오는 좀 더 진중하게 쓰는 어떤 형태다. 좀 더 노련하게 쓰는 형태다. 다만 이 사주만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인격이 더러운 사람, 이거 구분할 수 없어요. 갑오일주가 인성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 이제 저열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인성이 뛰어나면 어떨까? 되게 노련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인품 있게 뭔가 재주와 능력을 겸손하게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만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사주만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 범죄자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과 한날 한시 똑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은 다 나쁜 놈. 뭐 안중근하고 사주 똑같은 사람들은 다 독립열사.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사주인데도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니까. 자, 요게 그 명암합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이 명암합은 그닥 명리계 해석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그닥 해석할 일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지의 상호 조화 관계를 볼 수는 있어요. 다만 뭐 이런 형태들도 볼 수 있어요. 뭐 특별히 좀 재화를 해야 되는 글자가 있는데 지금 편관 같은 게 있다. 얘는 좀 뭔가 억제하거나 재화하는, 좀 합으로 재화하는 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지장간으로도 가능해요. 이런 경우가 명암합 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가령 그런 거죠. 뭐 계수일주가 있다. 아니야, 계수일주라고 하지 말고 뭐 신금일주가 있다. 만약에 신금일주가 시주에 정해를 깔았다. 그러면 신금일주가 시상평관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이 시상평관이 해수 속에 들어있는 임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있는, 평관이 제어가 되고 있는, 식상 위에 내 평관을 올려놨으니까 내 재주가 유명해졌어요. 내 재주로 유명해졌어요.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으로 평관이 재화가 되고 있어요.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체간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밑에다 설명을 써놨죠. 간지정임합, 간지, 청간지지 간의 정임합 관계, 간지무계합, 간지무계합, 간지병실합, 간지갑기합. 자,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주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